16강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집단 양극화라고 하는 건데 책 제목은 What are you thinking? 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은 뭘 생각하십니까? 라는 거였고 Why we feel, 우리가 왜 느끼고 왜 행동하느냐. The way we do, 우리가 뭔가를 하는 방식으로 라고 하는 것. 뭔가 우리의 행동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하려는 것 같아. 봅시다. 주말 수업이 제일 힘들지. 나도 힘들어. 어제 늦게 끝나고 밤에 이제 자기 전에 생각이 든 게 수업 어떻게 하지? 안 될 것 같은데 자습을 시킬까? 또 자습을 시키려니까 또 힘들게 멀리서 오는 학생들도 있고 어떻게 해? 그래서 오늘 선생님도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왔거든. 6시에 와서 또 수업 준비하고 그러니까 주말에는 거의 학원에 15시간에서 17시간을 있어. 이게 무슨 너무 힘들어. 나중에 이제 고3을 좀 안 맡아야 되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집단의 양극화.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집단에 있을 때 우리는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뒤에 거라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aren't is responsible. 책임감이 없다. 책임이 없다라고. 뭐만큼. 앞뒤로 이렇게 as가 나온 거지. 뒤에 거만큼. 우리가 책임감을 또는 책임이 있는 것만큼. 여기에 비동사의 뒤에 뭔가가 빠져 있는데 responsible 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보통 as와 as가 나왔을 때 두 번째 as는 비교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동사를 대동사 취급을 하거든. 여기에 비동사가 나와 있지 그대로 받아온 거야. 여기 비동사. 그러니까 여기는 do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책임이 있는 것만큼 언제 우리가 행동하고 있을 때 어디서 on our own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혼자라는 의미야. 스스로 혼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스스로 혼자 행동하고 있다면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런 책임감만큼이나 우리는 책임감이 없다라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if라고 하는 단어하고 단어 중에 if가 조건을 나타내기도 하고 when이 시간을 나타내기도 할 건데 이 두 단어의 해석을 만약에 뭐뭐 할 때 이렇게 보지 않고 뭐뭐 하는 경우 이렇게도 본다. 이게 고3 때 꽤 많이 나오는 편이야.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 우리가 혼자 행동하는 경우에 책임감을 느끼는 것만큼이나 이렇게 봐도 괜찮아.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에라는 것과 뭐뭐 할 때라고 하는 거는 그 경우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결정들은 어떤 결정? 그룹이 하게 되는 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극단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극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극단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쪽으로 제일 끝에 있기도 하고 나쁜 쪽으로 제일 끝에 있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좋기도 하고 가장 나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의 형태를 띌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혼자 할 때는 책임감을 느끼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중단하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집단에 있을 때는 책임감을 못 느끼니까 어떤 행동을 계속 하는 거야. 끝까지 간다고. 가끔 그룹들은 도달하는데 더 위험한 결정에 도달하게 돼. 다시 설명을 해보자면 그들은 결정하는데 take actions, 어떤 행동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겠지. 그런데 이러한 행동들은 좀 더 도전적이고 좀 더 안전하지 않은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돼. 뭐보다도 그들이 그래야만 하는 것보다도. 여기는 이제 해설지 해석하고 조금 다르게 가려고. 해설지를 한번 봐봐. 거기에 그들이라고 하는 거 괄호치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집단이라고 나와 있지. 그런데 우리가 여기 비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비교는 대상이 동등해야 되고 그리고 비교하는 내용하고 연결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 연결하는 내용은 도전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거야. 뭐가, 행위가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비교 대상도 동일한 대상이 돼야 돼. 여기에 대상을 그룹이라고 해석해보면 그룹과 행동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다고 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대의는 actions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이 뒤쪽에 they, 해설지는 집단으로 나와 있지만, 그래서 그 행동들이 그래야만 하는 것보다도 더 도전적이고 더 여기 unsafe,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원래는 이 어떤 사람들이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행동을 할 때 도전적일 수 있지,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지. 그런데 그거보다도 정도가 더 심하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언급을 한 거야. 비동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아까 as라고 하는 것이 여기 앞뒤를 비교한다라고 했고, 그럼 여기에 then도 앞뒤를 비교한다라고 본다면 여기에 actions가 누구냐면 which잖아. 그럼 요 actions에 딸려있는 놈은 비동사고, 그럼 여기에 딸려있는 놈도 비동사고, 이렇게 맞춘 거야. 대동사로 역시나 do를 쓰면 안 되겠지. 하지만 가끔 그들은 make choices, 선택을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하냐면 too cautious, 너무 신중한, 너무 조심스러운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해. 그래서 it's known,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알려져 있냐면 그룹의 어떤 극화. 여기에 polar이라고 하는 것이 극이잖아. 남극, 북극, 양쪽으로 완전히 갈렸지. 그래서 양극화 이렇게 된 거야. 그룹의 양극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경향이야. 뭐에 대한? 극단에 대한 경향. 극단으로 향하는 경향.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고, 뒤로 위험한 행동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신중한 행동도 할 수 있고 둘 다 너무 끝으로 가고 있다는 것. 많은 것은 뒤에 거에 달려 있습니다. 뭐에 달려 있냐면 어떻게 논의가, 그 그룹 안에서의 논의가 발전해 나가는가라는 것에 달려있대. 그래서 그룹에서 어떤 논의를 할 거고, 그럼 그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완전히 위험한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너무 신중한 쪽으로 갈 거냐, 이런 것들은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옹호하고 있어. 위험한 전략을 처음부터 early on이라고 했는데 아마 우리 책에서는 초기에, 최초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야. 그럼 이거를 early만 쓰지 왜 on을 썼을까? 이게 차이가 좀 있어. 일찍이라고 하는, 먼저나 일찍이라고 하는 거는 시기에 있어서 그냥 앞쪽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 시기만 알려주는 거야. 오늘 아침에 일찍 학교에 갔어. 그러면 그거는 그냥 아침에 일찍이라고 하는 그냥 대략적인 시간만 알려주는 건데, 오늘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시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작하는 바로 그때야. 오늘 붙이게 되면. 그래서 얘를 처음부터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 최초에 이런 것도 되겠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위험한 전략을 옹호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가장 처음에 뭔가 위험한 전략을 옹호하고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훨씬 더 도전적인 어떤 예들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이 사람이 처음에 제일 먼저 시작해서 위험한 전략을 옹호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은 더 위험한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것은 뭘 이끌어갈 거냐면 논의라고 하는 것을 뒤쪽으로 reaching a riskier decision이라고 하는 더 위험한 결정에 도달하는 쪽으로 논의를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거. 그럼 결국 맨 마지막에는 극단으로 치닫겠지. 하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옹호한다면, 좀 더 신중한 방법을 옹호한다면, 초기 단계에서 말을 좀 바꿨지. 그러면 이것은 또한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네. 방향에, 그 논의의 방향에 영향을 줄 것이고, 그 결과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거냐면 좀 더 신중한 결정이다라고 하는 이런 거를 만들어낼 거야. 그룹의 구성원들이 아마도 만들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것보다도 개인적으로 아마 이 그룹의 구성원들이 결정을 내렸을 것보다도 더 신중한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라는 것. 끝났나? 끝났을 거야. 여기에 나와 있는 16강은 2개 화면 정도로 끝날 건데, 우선 집단의 양극화라고 하는 내용에서 뒤에는 이제 부연설명을 썼는데, 문법적으로 여기를 보면 조동사의 have plus pp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추측이다라고 했었어.
그럼 앞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이 앞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조심스럽고 신중한 결정을 했을 거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결정을 했었더라면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뭔가 이 사람이 결정했던 부분들이, 이 구성원들이 결정했던 것들이 좀 다를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과거에 대한 추측을 얘기한 거고, 요 뒤쪽은. 근데 요 뒤에 make라고 하는 요 단어 뒤에 원래는 목적어가 있어야 된다? 없지. 없으면 수동으로 써야 되는데 왜 이런 구조를 썼나 보면, 얘도 예전에 많이 얘기했던 거, as나 than이라고 하는 것이 비교의 구조를 갖고 비교 구조 안에서는 공통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 생략될 수 있어. 안 쓰는 거야, 구조.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뒤에 나와 있는 내용과 비교하다 보면 같은 내용이 만들어질 건데 그거 굳이 뭐하러 써? 안 쓴다고. 이렇게 안 쓰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문장 자체가 불완전한 문장이 생길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어가는 관계 대명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거야, 이게. 그러면 뭐가 공통 내용인가 봤더니만 decision이 공통 내용이야. 이거 원래 decision이 여기 들어가야겠지. 마치 decision이 선행사가 되고 then이 관계 대명사가 된 것처럼 똑같은 구조를 가지게 된 거야. 그래서 뒤에 수동 쓰면 안 돼. 이건 have been made 아니다. 앞에 나와 있는 거 문법 be는 아까 얘기했었고 다 끝났네. 2번 갑시다. 뒤로. 상업 매체가 발전한 방식이라고 하는 걸로써 상업 매체가 어떻게 발전해 나갔나 라고 하는 것을 뭔가 이제 분석을 하는 부분인 것 같아. 대중들의 어떤 뭐 평가나 측정 그리고 분석 뭐 이런 걸로 나와 있네. 이쪽 봅시다. 광고가 있는데 미국에서의 광고는 비교적 크고 그리고 안정적인 시장입니다. 문장 끝났지? 문장이 끝났으니까 부연 설명 들어갈 거고, 그 부연 설명에서 지금 뭐가 나왔냐면 with, 명사, 형용사 이렇게 나와 있다. 여기 tied라고 하는 것은 with라고 하는 요 단어에 붙어있는 하나의 어구로서 좀 쓰면 돼. 보통 우리가 이런 거 해석할 때 명사가 뭐뭐인 채로, 명사가 뭐뭐이면서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요 안에 그 어휘를 너희가 알기가 조금 어려울 게 있는데 dollar volume이라는 것이 있어. 요거 a dollar volume, 여기 a dollar가 붙어있는 게 아니야. 따로야. a dollar volume activity 이렇게 한 거야. 1달러에 a dollar 쓴 게 아니야. 이건 뒤에 나와 있는 거를 하나로. 그럼 dollar volume이라고 하는 거는 volume이 부피 크기잖아. 달러는 돈이잖아. 돈의 양이야, 이건. 단순하게 돈의 양. 그럼 어디에? 활동의 돈의 양. 우리가 이 광고라고 하는 것과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으니까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거래되는 돈의 양으로 보면 돼. 경제 활동에서의 거래되는 돈의 양이야. 오른쪽 해설지 보면 이해 못한다.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의 양, 거래되는 돈의 양이라고 했는데 이 돈의 양이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뒤에 누구랑 전반적인 health, 건강과 누구의 건강? 경제의 건강. 경제가 건강이 있나? 경제가 건강이 있지. 경제가 잘 이루어질 수도 있고 경제가 아프면 경제가 침체되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여기 health라고 하는 것을 건전성이라고 해석을 조금 바꿀 거야. 그래서 경제의 전반적인 건전성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러한 광고, 미국에서의 광고는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시장인 것입니다. 라는 거. 경제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경제활동에서 이루어지는 돈의 양이 많다는 얘기는 결국 경제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고 건강이 좋은 거지. 만약에 돈의 양이 별로 없어. 그럼 경제는 아픈 거야. 그래서 요 의미가 두 가지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 The same is true of. 똑같은 것이 뒤에 거에서도 사실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뒤에 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성숙한 산업화된 국가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어디서? 서유럽의 그런 국가들에서도. 지금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하고 그냥 넘어가는 선생님이 있다면 공부를 많이 안 한 거야. 이게 지문을 봤을 때 그냥 그런 거 같아 라고 넘어가는 거는 이제 수능에서 볼 거고, 우린 내신 대비에 좀 초점을 둔 거니까 여기에 산업화된 국가까지는 나쁘지 않아. 이게 왜냐면 미국도 산업이 활발한 국가니까. 왜 여기다가 mature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성숙한이라는 부분. 성숙했다라고 하는 거는 발전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국가들은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발전한 국가라는 거야. 그래서 기반 시설도 탄탄하고 경제적인 흐름도 잘 되어 있고 그러한 국가를 보려는 거야. 그러면 여기 뒤에 서유럽은 왜 나왔을까? 동유럽은 왜 안 되는지 아니? 서유럽과 동유럽? 서유럽과 동유럽의 그 구분점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이게 냉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미국의 정치 그 체계를 따라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동유럽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 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야. 냉전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과 소련의 정치적인 이념이 대립했던 건데, 미국은 민주주의, 그리고 소련은 공산주의야.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같이 그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곳들이 다 동유럽이야. 서유럽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좀 따랐던 것들이고, 그럼 얘네는 민주주의를 따라서 많이 발달을 해. 산업적으로. 그래서 얘네가 나오는 거야.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면서 읽으면 왜 이런지를 알 수 있거든. 산업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한 국가들, 서유럽 국가와 같은, 서유럽의 국가들과 같은, 여기에도 똑같은 것이 적용이 된대. 그럼 이 얘기를 하려나 봤더니만 이 사람은 좀 다른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아.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대.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중요하겠지 뭐. 이 내용에서. 방식이 중요한데 상업적인 미디어가 발전한 방식이 좀 다르대. 우리가 evolve라는 단어를 어떤 식으로 좀 볼 수 있냐면 develop이라는 단어를 안 썼지. develop도 그렇고 develop도 원래는 develop이 작은 거에서 점점 커져나가다. 이게 develop이야 원래. 이렇게 가는 게 develop이야. 이 부분. 그래서 develop이라는 단어를 병에 걸리다라는 걸로도 해석하기도 해. 그 사람이 어떤 증상 같은 것들이 생겨서 점점 뭔가 안 좋아지는 것. evolve는 원래는 진화하다라는 거지. 진화는 뭐야? 어떤 모습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단어를 쓴 거는 상업적인 미디어가 변화하는 방식, 모습을 보겠다는 거야. 여기서. 미국에서는 그러면 상업적인 미디어는 갑자기 왜 나온 거야? 광고니까, 광고. 광고 누가 하는데? 신문이 하고 방송이 하잖아. 그래서 상업적인 미디어라고 하는 것에 대표적으로 라디오하고 TV가 등장하는 거야. 미국에서 라디오와 TV의 시스템들은 시작했습니다. 뭐로 시작했는데? 상업적인 벤처 사업으로 시작했어. 처음에는 벤처 사업으로 시작했고, 그러면 또 다른 것도 있나? 많은 다른 국가들에서는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대개는 아니면 완전히 정부의 지원을 받았어. 수년 동안.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비교를 좀 하려고. 여기서 상업적인 미디어가 진화하고 변화하고 발전한 방식이 다르다라고 보려고 했었던 거니까 차이점. 그러면 이쪽에서 발전한 모습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겠고, 미국에서 발전한 모습하고 다른 국가였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자발적인 산업의 형태인 거야. 벤처라고 하는 거.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정부의 보조를 받은 거야. 두 개가 좀 다르네. 요 두 개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뒤에서 좀 더 봐야겠고, 뒤에 나와 있는 것은 해석적인 것만. 서로 다른 모델들, 서로 다른 모습들, 뭐에 commercial support라고 하는 상업적 지지에 또는 상업적 지원에 서로 다른 모습들이 여전히 변화하고 있고 또는 발전하고 있고, 정확한 configu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배열을 해가지고 이게 완전한 최종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 이걸 configuration이라고 해. 그래서 형태나 구조라고 본다. 정확한 형태 또는 정확한 구조는 vary, 다릅니다. by country, 국가마다 다릅니다 라는 거. 해석 잘했지? 그러니까 이제 문제야 이런 게. 상업적인 지원이다 라고 하는 걸 좀 본다. 이것도 설명을 하고 가야 돼. 상업적인 지원은 아까 support라는 단어 나왔지?
여기에 서포트였지. 정부에서 돈 받았지 얘가. 그럼 이거를 잘못 보면 뒤쪽에 나와 있었던 commercial support라고 하는 것을 국가의 지원을 받은 서포트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거 아니야. 왜냐하면 지금 두 개를 알려줬잖아. 우린 차이점을 봐야 돼. 앞에서 상업적인 미디어가 발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고 하나는 자발적인 모습으로 산업을 하나 만들었고 하나는 정부의 지원을 받았어. 그리고 여기서 different models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서로 다른 모형은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요 두 개를 얘기하는 거야. 요 두 가지. 그럼 서로 다른 거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게 만약에 여기에 support라고 하는 거를 국가의 지원으로 본다면 한 가지의 모습이야. 두 개의 모형이 나온 게 없어. 그럼 여기 이 단어를 왜 쓴 거야? 그래서 이거를 좀 봐야 돼. 이건 뭐냐면 support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원하고 지지하고 뭔가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건데 상업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이 commercial venture, 이 벤처 회사가 상업적인 활동을 하겠지. 그럼 얘도 뭔가 도움을 받아야겠지. 누구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얘네가 상업적인 활동을 하면서 광고를 해. 그럼 민간 차원에서 돈을 벌어 드리겠지. 그러면 얘네도 상업적인 활동을 하면서 뭔가 도움을 받아야겠지. 얘네는 정부에게 도움을 받는 거야. 이게.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commercial support라고 하는 것은 상업 활동을 하면서 지원을 받는 건데 그 지원을 받는 모습이 두 개의 모습이 있는 거야. 그럼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다른 사람한테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A라는 회사가 어떤 활동을 해서 돈을 벌었어. 그럼 그 돈이 이 A라는 회사의 활동을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돕는 거야. 그게 하나의 모습인 거고 하나는 또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게 있을 거고 그런 걸로 커머셜 서포트를 봐야 돼.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 이거. 그럼 이런 국가마다 다 다르대. 그러니까 어떤 국가에서는 정부의 그 지원이 굉장히 강한 곳이 있을 거고 또 어떤 국가에서는 그 상업적인 미디어 자체가 자신만의 어떤 살 길을 찾아가는 게 있을 거고 이렇게 다를 거라고. 그럼 이런 발전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진화하는 변화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뒤에 걸 의미하나? 아, 그건 아니라는 거지. 얘네가 점점 바뀐다라고 해서 정부라고 하는 것이 관련이 없다라는 건 아니야. 뒤에 뭐에 있어서 steer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자동차에서 얘기하는 거야. 핸들이야, 핸들. 이렇게 왼쪽으로 꺾고 오른쪽으로 꺾는 거. 그렇게 꺾으면 방향이 바뀌지. 그래서 얘가 뭔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다. 또는 뭔가로 끌고 가다, 이끌다. 오른쪽에 단어 정리되어 있다. 그럼 뒤에 보면 development of media. 미디어라고 하는 것의 발전에, 미디어 발전에 방향을 정해주는 데 있어서 미디어의 발전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정부라고 하는 것이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네 모습들이 점점 진화하고 변화하면서 정부라고 하는 것의 어떤 지원이 점점 줄어들 수도 있을 거고 사라질 수도 있을 건데 그렇다라고 해서 아예 빠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이 관찰한 것처럼 TV 시스템은 are often, 종종 stubbornly national이라고 하는 엄격하게 국가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어. 국가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TV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인 어떤 규범이나 이런 걸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얘네가 갖춘 시스템을 잘 들여다봤더니만 국가가 운영하는 것과 비슷하고 또는 국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야. 자신의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좀 더 자세히 뒤에서 설명하고 있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광고하는 사람들이 must tailor이라고 하는 거는 맞추는 거야. 전 세계적인 미디어의 플랜, 이 미디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까라는 어떤 계획이 있을 건데 이 계획을 규제 정책이라던가 문화적인 기대에 맞춰야 돼. 누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이 글로벌 미디어 플랜즈라고 하는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이 미디어가 뭔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광고도 하고 자신만의 컨텐츠를 개발할 건데 그게 뭐 우리나라에서만 보나? 외국에서도 볼 수 있지? 그런데 TV 시스템들은 너무나 국가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얘네는 그 국가에 맞춰서 세계적인 미디어 플랜이다라고 해도
국가에 맞춘 여기 국가가 요구하는 것에 잘 맞춰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 그걸 좀 보려고 했던 거였고 앞에 나와 있는 문법의 tide는 설명했었고 얘는 묵다. 그래서 타동사 목적 없으니까 수동이고 with 명사 형용사 구조에서 3번 갑시다. 3번은 보통 이 지문들 중에서 11강에 3번 좀 어려웠고 12강에 3번 좀 어려웠지 3번이 내용이 좀 난해한 것들이 좀 많이 나와. 역시나 16강도 3번이 조금 우리가 고민할 것들이 좀 있고 사건과 사실의 차이 얘는 뭐랑 비슷하냐면 예전에 우리가 12강에 3번일 거야. 관찰과 현상이라는 것이 있었지. 양자역학 얘기하면서 관찰자와 현상,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다. 이런 게 있었을 거야. 그거랑 좀 비슷한 과정으로 할 거야. 이거는 책을 찾기가 좀 어려웠어. 책이 안 나오더라고. 이 책인지 아닌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봤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검색하다 보니까 아마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을 다룬 것 같습니다 라고 좀 나오더라고. 그래서 찾아봤더니만 근데 좀 비슷하긴 해. 제목이 뭐냐면 인식론이야. 이게 이 단어가 그게 어려운 단어라서 우리가 외울 단어는 없지만 인식, 사실과 사건 연관성이 좀 있거든. 아마 이 책인 것 같아. 뒤로 책이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사실이 똑같다. 뭐랑? 사건과 똑같다. 사실하고 사건? 아직은 잘 모르겠네 우리도. 이게 뭐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여기고 있어. 뭐라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핵심적인 요소라고. 뭐에? 이 우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객관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라고 구성 요소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대. regard에 목적어가 없는 거는 여기 관계대명사가 있으니까 사건은 객관적이고 사건이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한대. main reason. 그럼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주된 이유를 한번 따져봐야겠네. thinking this. 이것을 생각하는 것에 대한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주된 이유는 왜 그러냐면 뒤에 것 때문이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것처럼 보이거든. 가장 최고로 좋은 후보자처럼 보여. 뭐 해줄 수 있는, 제공해 줄 수 있는 누구에게? 우리에게. 뭐를? rock solid foundation. rock solid라고 하는 거는 바위처럼 단단한 거야. 확고한 foundation. 가장 아래에서 쓰인 거 토대, 기반. 아주 확고한 기반이나 토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후보자처럼 보이거든. 그럼 뭐에 대한 건데? 우리의 사실에 대해서. 말이 좀 어렵지? 자, 뒤쪽부터 보자. 우리의 사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적인 것들이 있지. 밤이 되면 해가 지고 그리고 겨울이 되면 눈이 내리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인 거야. 그럼 이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뭔가 기반이 될 만한 것들이 필요하겠지. 확고한 어떤 기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누가 제공해 주느냐? 사건이 제공해 준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건을 보면 그건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으니까 얘는 분명히 일어난 거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기반을 제공해 줘. 근데 왜 후보자라는 말을 썼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이 우주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실적인 내용들 이러한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게 얘만 있는 건 아니야. 되게 많아. 그 중에서 얘가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후보자라는 말 쓴 거야. 사실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발생하기도 하고 아니면 발생하지 않기도 하지. 뒤쪽에 그러면 여러분은 neglect them. 그러한 것들을 무시할 수 있어. 하지만 not deny them. 그것들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야.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 내가 그냥 안 보면 되지 뭐. 뭐가 있었대. 뭐 그런가 보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얘가 안 일어났나? 일어난 거잖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 그래서 replacing facts with events. 사실을 사건으로 교체함으로써 우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we have found. 우리가 발견했어. strong objective. 아주 강력한 객관적인 기반, 토대를 발견한 거야. 이게 뭐냐면 we strive for. strive라고 하는 것이 노력하는 거야. 뭔가를 위해서 노력했네.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 우리가 얻으려고 노력했던 바로 그 객관적인 걸 찾아낸 거야. 사실을 봐봐. 사실은 명확하니까.
이렇게 생각해. 근데 원래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야? 이 사건을 봐봐. 사실을 찾아야 돼.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졌어. 왜 떨어지지? 아, 요거는 그 중력이라는 것 때문에 떨어진 거네. 원래 그걸 찾아야 돼. 그런데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것만 보고 우리는 모든 걸 다 찾았다고 보는 거야, 그냥. 그게 사실적인 모습이니까. 뒤로. 3번은 다 어렵다고 했고, 생각을 조금 확장시키고 개념을 잘 받아들여야 돼. 하지만 사실과 사건은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 Very different.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Each other. 서로. 이건 뭐 처음부터 이 사람이 주장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Unlike facts. 사실과는 다르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are dated. date라고 하는 것은 날짜를 기입하는 거야. 날짜가 기록되지. 몇 월 며칠 언제 뭐뭐가 일어났습니다. 즉 뒤에 나와 있는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공간과 시간에 연결되어 있어. 이번에 좀 안 좋게도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발생했지? 그러니까 지진,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몇 월 며칠에 발생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요게 연결이 좀 되어 있어. 반면에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detached, 떼어졌어. 떨어뜨리다라는 의미에서 분리되어 있지. 공간과 시간에 분리되어 있어. 사실이라고 하는 걸 너희가 뭘로 좀 볼 수 있냐면 그냥 진리와 같은 걸로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그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졌다고 했는데 우리 집 앞마당에 사과나무에 사과가 떨어졌어. 언제? 어제. 그런데 저기 보니까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의 사과나무에서도 사과가 떨어졌어. 언제? 1년 전에. 다르지? 사건이 다른 거야. 하지만 사실 그 사과나무에 중력이 작용했다는 사실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다르지 않고 똑같은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뒤로 다시 한번 볼까? It is even considered. 그것은 또한 여겨집니다. 뭐라고? 사실이라고. 요 구조를 보면 fact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보통 that이라고 하는 것이 동격의 관계로 많이 나오지. 이거 동격 아니야. 동격으로 쓰일 때는 a fact를 쓰지 않고 the fact를 써. 그리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여기에 비동사 pp를 썼거든. consider이라는 단어에 목적어가 있다라고 하면 얘는 비동사 pp를 안 썼을 거야. 이거 목적어가 없는 거야 지금. consider이라고 하는 단어는 뒤에 A, B의 구조로 쓰지. A를 B로 여기다라고 할 때 그래서 A를 명사나오고 B로 명사나오고 명사 두 번 나올 수 있어.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건 affect, 명사, 대절, 명사, 능동이 돼야 돼. 둘 중에 하나는 여기에 걸리는 놈이 아닌 거야. 지금. 그럼 어떻게 된 거냐면 가주어, 진주어. 뒤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심지어 사실로 여겨집니다. 그 내용이 뭔데? 어떤 특정한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또 무슨 말이야?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사건을 사실로 얘기한다라고 했지. 사건은 사실이라고. 그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게 사건이잖아. 그러니까 발생을 해야지만 그걸 사건으로 볼 거고 그럼 발생한 사건을 사실로 보는 게 맞겠지. 발생을 안 했으면 이건 사실이 아닌 거지. 그런데 어떤 사건들이 특정한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은 것도 사실로 여겨진대. 그 말의 의미는 두 개가 다르다는 얘기야. 결국 그럼 예를 들어서 it is a fact 똑같아. 예를 들어서 사실이야. 뭐가? 가주어 진주어다. 똑같이 다윈이 did not have 가지고 있지 않았어. 뭐를? 복사본을. 뭐에?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의 1866년 article 기사가 아니고 이거 논문이야. 논문을 자신의 컬렉션 수집품에서 컬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모아놓은 모음집이야. 모음집. 그걸 원래 컬렉션이라고 해. 그래서 아마 책에는 장서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자신의 그냥 수집에서 이렇게 봐도 괜찮다. 멘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거는
유전에 의해서 유명하지? 생물에서 배웠을 거고 이 사람이 뭘 만들었냐면 유전 법칙 만들었지. 언제? 요때. 그래서 1866년에 나오는 거야. 멘델이라는 사람은 다윈이라는 사람하고 연결될 수 있지? 진화론이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유전 법칙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윈이라는 사람이 멘델의 유전 법칙이 발표됐던 1866년에 그 뒤에 나와 있었던 논문이라고 하는 이러한 복사본을 가지고 있지 않대. 그런 것도 사실인 거야. 그럼 이게 일어나지 않았나? 이건 지금 요 내용은 지금 사실로서 본 거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어나지 않은 사건도 사실로 볼 수 있다. 결국은 두 개를 다른 걸로 봐야 된다라는 거. 분명히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지 않지. 사건과는 가장 좋은 건 the best는 목적어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뒤에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은 description, 설명해 주는 거야. 묘사해 주는 거야. 뭐를? 사건을. 하지만 not the event, 사건 자체는 아니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진 건 사건. 그럼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주면 돼.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진 거는 이러한 것 때문에 사과가 떨어졌습니다. 이건 사실. 그래서 이게 기술해주고 설명해주는 것들이지. 이렇게 보면 아마 다른 건 괜찮을 것 같고. 끝났나? 끝났네. 문법 봅시다. is considered 설명해줬고 나머지 거는 없었네. 4번 가자. 마지막 부분. 마지막은 그냥 단순한 해석 정도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 제목도 좀 단순하지. Handy Psychology Answer Book이라고 해서 심리학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답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작은 책인 것 같아. 책 갑시다. extend, 정도, 무슨 정도, 의사결정이 공유되는 정도, 누구랑? subordinate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야. 아랫사람들 또는 하급자. 이 사람들과 공유하는 정도 아니면 의사결정이 concentrated, 집중되는 정도 어디서? hierarchy라고 하는 것은 위계야. 위아래에 구분을 짓는 위계에서 가장 높은 부분에서 가장 위쪽에서 집중되는 그 정도는 동사 이제 나오고 다릅니다. across organizations. 아까 across cultures는 뭐라고 했냐면 문화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조직마다 다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문법은 좀 이따가 한번 다시 보고. 그래서 조직들은 뒤에 can vary, 다를 수 있지. 어디부터? from부터 어디까지? to까지. 그럼 어디에서부터? 아주 강하게 집중되어 있는 의사결정 행위에서부터. 아마 책에는 이걸 관행이라고 좀 나와 있을 것 같아. 뭐 관행으로 봐도 되고 관행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 이게 이제 관행인 거야. 그냥 행위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 centralized라고 하는 것은 집중되어 있는 거니까 이걸 말을 좀 바꾸면 중앙 집권의, 가장 가운데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있는 중앙 집권적인 의사결정 행위들에서부터 매우 참여적인 의사결정 행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참여 의사결정에서는 하위에 있는 사람들, 하급자들은 have much more input. input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인데 여기서 입력은 의견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아. 훨씬 더 많은 의견을 가지게 됩니다. 어디에? 어떻게 결정이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에 당연히 참여하는 거니까. 뒤쪽. Research shows, 연구는 보여줍니다. Greater participation, 훨씬 더 큰 참여, 의사결정에서의 훨씬 더 큰 참여가 그 직원들의 employee니까 직원 고용된 사람들, 직원들의 만족을 증가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결정에 대한 만족을 증가시켜준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does not necessarily 꼭 뭐뭐인 것은 아닙니다. 꼭 translate라고 하는 것은 번역하는 거니까 꼭 뒤에 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뒤에 것으로 번역되진 않습니다. 더 나은 그룹의 성과라고 하는 것. performance라고 하는 것은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괜찮고 성과라는 것도 괜찮은데 여기서는 수행한 결과라고 하는 걸로 좀 본 거야. 그룹의 더 나은 성과로 번역되지는 않습니다. 꼭 그룹의 더 나은 성과를 야기시킨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만족감만 좋을 뿐이야. 그러므로 연구는 조사를 해봤어. 뭘 조사했냐면 분명히 이게 좋은 것 같긴 한데 이 참여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데 이거를 근데 뒤에 결과라고 하는 것을 꼭 보장할 수는 없을 거니까 이 결과를 좀 좋게 만들 수 있는 참여형 의사결정이다라고 하는 거 이것 좀 한번 조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 언제 참여 의사결정이 가장 유용할 수 있는가? 또 언제 그 참여형 의사결정이 덜 중요한가? 이걸 한번 따져본 거야. 그래서 유용하면 잘 써먹고 덜 중요한 거는 이거 써먹지 않으면 되겠지. 직원들이 highly educated, 굉장히 높게 교육을 받았대. 교육 수준이 높고 그리고 지적이고 그리고 considerable, 상당한 expertise,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을 때 자신만의 영역에 있어서 그럴 때에는 이 참여형 의사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 돼. 그럼 이때 써먹으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뒤로 이제 이것들을 다 설명하면서 그리고 끝날 거야. 추가로 또 언제 좋은지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면서 추가적으로 일이 있는데 at hand, 손에 있네. 당면한 과제가 is highly complex, 굉장히 복잡해. 그리고 지식이 about local conditions, local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지의 이런 말도 쓰지. 현지 상황에 대한 지식이 is important, 중요해. 그 결정에 중요한 거야. 지금 이 사안은 굉장히 복잡한데 현지 상황에 대한 지식이 정말로 중요한 거야. 그럴 때 또 참여 의사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대. 왜냐하면 현지에 대한 지식을 위쪽에 있는 위계에서 상위에 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을 수는 없겠고 그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참여를 해줘야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위기라고 하는 시기에 그 시기가 언제인데 다시 한번 설명하고 이때 결정이 have very strong impact,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야. 이 결정 하나 때문에 영향이 엄청나. 이런 상황에서도 참여 의사결정이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 자 문법을 좀 볼게. crisis라고 하는 것의 요 시기는 시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when이라고 하는 걸로 받아주었고 뒷문장에 나와 있는 구조를 보면 have 앞에 주어, 동사, 타동사의 목적어, 완전한 문장이니까 when을 쓴 거야. 앞쪽에 문법 없고 여기 하나만 봅시다. to which라고 하는 부분 예전에도 좀 언급하긴 했었는데 the extent to which는 그냥 외워야 된다라고 했어. extent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정도야. 그래서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라고 해서 보통은 to가 붙어. 그럼 뒤에 나와 있는 문장에서 어딘가에서는 원래 to the extent 이렇게 있었을 거야. extent 지우고 to which를 쓴 거야. to which라고 하는 거는 전치사 관계대명사니까 역시 기본적인 구성에서 완전한 문장일 거고 여기 보니까 수동구조 나왔네. 수동구조는 완전하다고 했었지. 그래서 잘 쓴 거. The extent to which는 그냥 통째로 기억해 주는 부분들. 4번에 5번에 나와 있는 거는 뭐가 있나 보니까 5번은 곤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언급을 좀 하려고 그래. 곤충들을 보면 색깔이 참 다채롭기도 하고 형태도 많이 복잡하거나 다양한 모습들을 갖추고 있는데 곤충의 강력한 색깔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좀 하고 있어. 자, 체크합시다.
곤충들은 수집하는 사람들의, 수집가들의 관심을 끌지. 왜 그런가 봤더니만 이 곤충들이 매우 extremely라고 하는 것은 very 정도 의미로 보면 된다. 매우 다양하고 그리고 종종 지니고 있으니까 very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품다 지니다 정도, spectacular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웅장하고 화려하고 이런 의미야. 그래서 화려한 색을 지니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집을 해서 뭔가 보관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좀 가지고 있지. 그런데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문장이 이 사람의 의도는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생물학자들에게 있어서는 bright coloration, bright라는 단어가 원래는 밝은 거지. 밝으면 선명하겠고 선명하다라고 하는 건 조금 강렬할 수도 있어. 여기 사전적인 의미로 다 쓰이는 것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여기서는 강렬한 정도로 그냥 단순하게 색깔이 밝아, 어두워 이건 아니라는 거야. 왜냐하면 주목을 끌기 위한 어떤 모습들인데 그러한 것들이 좀 강렬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 이 강렬한 색은 근데 여기 색이라고 보면은 color 쓰면 될 것 같은데 coloration이란 말을 썼거든. 이 단어를 우리가 이제 사전적으로 보게 되면 천연색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는 배색이라는 것도 있어. 요거는 조금 이따가 color하고 비교를 좀 해줄 거야. 천연색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타고날 때 가지고 있는 색깔 이런 거야. 자, 보면은 요 곤충의 색깔은 녹색이야. 녹색은 사실 아니지. 녹색도 있고 조금 붉은색도 있고 뭔가 어두운 거 좀 밝은 이런 게 다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타고날 때 가지고 있는 색 자체를 보는 거야. 이거는 좀 이따 그 구분을 좀 시켜줄게.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여기에 coloration이라고 하는 것을 천연색, 원래 타고날 때 가지고 있는 색, 이 정도의 느낌인데 의미로 볼 때는 강렬한 천연색 이렇게 좀 볼게. 하지만 생물학자들에게 있어서는 곤충이 가지고 있는 강렬한 천연색이 has been a constantly,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새로워지는 수수께끼였습니다. renewed라고 하는 것은 새로워지는 거니까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다시 새롭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등장하는 퍼즐이었대. 퍼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뭔가 궁금해하고 좀 어리둥절하게 만든 거니까 뭐 수수께끼 정도로 보면 되겠지. 근데 아마 우리 교재에는 뭐 난제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의역이 된 거다. 뭔가 계속 궁금증을 유발하는 뭔가 풀어야 되는 어려운 문제 이런 걸로 봤는데 그냥 수수께끼나 퍼즐로 봐도 괜찮아. 근데 왜 그럴까를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이 bright coloration이라고 하는 강렬한 천연색이 만들거든. 누구를? 곤충을. 뭘로 만드냐면 매우 눈에 띄는 먹잇감으로 만들어 버리거든. 그럼 누구한테? 당연히 포식자겠지? prospective, 장래에 앞으로 있을 그 포식자에게 너무 눈에 띄는 것으로 보이게 만드니까. 곤충이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생명체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지. 뭐냐면 번식의 욕구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인간들도 자녀를 낳아서 나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나와 비슷한 어떤 아이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번식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데 곤충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러면 곤충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모습이나 어떤 성격이다라고 하는 것은 번식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봤을 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강렬한 색을 가지고 있게 되면 먹잇감이 되어서 잡아먹힐 텐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야. 이걸 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야. 이 강렬한 색이라고 하는 것 아니면 exaggerated forms라고 하는 뭔가 좀 과장된 형태들. 과장된 형태는 또 갑자기 왜 나왔냐면 앞에서 사진을 잠깐 보면 곤충이 그냥 동그랗고 네모나고 이렇게 생기지 않고 뭔가 화려하거나 아니면 모습들이 좀 다양하게 생겼어. 일반적인 단순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 강렬한 색이나 과장된 형태들이 could evolve, 진화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다는 거야. 진화할 수 있다라고. 뭘 통해서? 성의 선택을 통해서. 그러면 이 via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통하는 건데 그럼 요 뒤에 거는 수단이라고 보면 돼. 수단. 그럼 앞에 나와 있는 bright colors, exaggerated forms는 결과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때는 성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강렬한 색과 과장된 형태들이 만들어졌구나라고 이해를 했다는 거야. 문장은 다 끝났지? 그리고 뭔가 콤마를 또 썼지? 즉 다시 말하자면 명사 한 단어로 다시 설명하려고 해.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과정인 거야. 그럼 어떤 과정? 이 과정에 의해서 개체들이 compete, 경쟁을 하는 그런 과정인 거야. 그럼 뭘 위해 경쟁을 할 거냐면 access to mate라고 하는 짝에 접근하는 것, 또 fertilization은 뭔가 알을 낳고 새끼를 낳는 수정이야. 수정의 기회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붙여보면 짝에 접근해서 수정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위해서 경쟁을 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거. 그러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짝을 만나고 그리고 수정을 하려면 우선 만나려면 이목을 끌어야 되니까 주의를 끌으려면 확실하게 강렬한 색이라던가 뭔가 눈에 띄는 형태들을 가져야겠지. 그래서 보통 이 생물이라고 하는 것들 보면 수컷이 훨씬 더 아름답다라고 하지. 동물이나 그 곤충들을 보게 되면.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지어버리면 끊임없이 계속 나타나는 수수께끼라고 하는 건 안 맞는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결론을 지어버리면 이건 이미 해결을 된 거니까 이게 어떻게 계속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나. 그럼 이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궁금한 내용이 계속 생기는 것들이 뒤에 나오겠지 이제. 뒤로 color하고 coloration을 잠깐만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막 적을 필요는 없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색이라고 하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건 일반적인 color야. 얘가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로 딱 정해서 얘기하는 색은 color이라는 거고 colo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천연색, 원래 가지고 있는 천연색. 우리의 사람의 우리가 황인종이라고 할 때 우리의 색깔은 노란색이 아니지. 어떤 부분은 이렇게 약간 노르스름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좀 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천연색인 거야. 그러니까 원래 타고난 색깔은 하나로 규정되지 않고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섞여 있지. 이게 천연색이다. 그럼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보면 coloration이라고 하는 거는 물리적인 색,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다가 뭘 덧붙이냐면 색의 패턴, 색의 분포. 그래서 coloration이라고 하는 거를 배색이라는 말도 써. 색깔과 색깔이 서로 이렇게 배합이 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얘기도 하게 돼. 그럼 이 color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어디에 쓰이게 되냐면 색을 통해서 특정한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보통 사용이 된대. 짝짓기라던가 위장이라던가 경고 신호와 같은 이런 내용이 나오면 그때는 coloration이라는 이 단어가 주로 쓰이게 된다는 거야. 우선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봤을 때 한 가지로 고정해서 말하는 색은 color, 그리고 여러 가지가 좀 섞여 있는 배색의 의미로 쓰일 때는 coloration.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부분도 곤충들이 가지고 있는 색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배합되어 있는 그러한 천연의 모습이라는 걸로 coloration이라는 단어를 쓴 거야. 근데 그 뒤로 보면 이쪽은 또 bright colors라고 이렇게 써놨지. 여기도 coloration을 써야 되지 않을까? 맞는데 그냥 이제는 뒤에부터 그냥 일반적으로 색이라는 걸로 그냥 쭉 쓴 것 같아. 이 사람이. 자, 뒤로 봅시다. 표시 한번 해보고.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되나 싶겠지만 어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뭔가 전달하려는 뉘앙스가 있으니까 그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는 의미야. 잠깐만. 앞에서 그 다윈이라는 사람이 모든 걸 정리해 준 것처럼 보였는데 하지만 이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다는 거야. 어떤 거를 생각했냐면 성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이 could not account for. account for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무엇을 설명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차지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여. account for는 참 많이 쓰이지
전체 부분 중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나 이때도 account for이라는 걸 쓰기도 해. 성의 선택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설명을 못하더라라는 거야. striking, 뭔가 한 대 툭 치는 것처럼 눈에 띄는 그러한 색의 패턴. 누가 가지고 있는 non-reproductive라고 하는 reproduct라고 하는 것이 번식하는 거거든. 번식을 하지 않는 비생식의 그러한 유충의 색의 패턴. 앞에 나와 있는 거는 지금 보니까 짝을 찾아서 뭔가 수정을 하고 번식을 하기 위해서 색을 다양하고 화려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번식을 안 하는 놈인데 이 색깔이 굉장히 다양한 패턴들을 가지고 있나 봐. 예를 들면 어디에서 뒤에 나와 있는 이름이 되게 복잡하지. 사실 우리가 볼 건 없는데 여기에 moth는 나방이고 caterpillars라고 하는 거는 애벌레고 hawk라고 하는 얘는 속이라고 이제 해석이 나와 있을 거야. 박각시 뭐라 했니? 이름도 어렵네. 박각시 나방? 볼 필요도 없어요. 그건.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속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그 생문에서 종속, 과목 이런 말은 들어봤지? 그렇게 이제 큰 범위, 작은 범위, 작은 범위 그 안에서 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래서 예, 속, 박각시, 나방, 애벌레라고 하는 이런 것에서 예를 들면 이 비생식에 번식을 하지 않는 이 유충의 색의 패턴. 이것도 굉장히 강렬하고 눈에 띄는데 얘는 설명을 못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한 설명이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in a reply, 어떤 답장에서 다윈에게 보내는 답장에서 this puzzle, 이러한 수수께끼에 대한 뭔가 힘든 문제에 대한 다윈에 보내는 이 답장에서 Alfred R. Wallace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제안을 했어. 어떤 내용을 보여줬냐면 아마도 이 강렬한 색은 could advertise, 광고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어. 광고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보여주는 거야. 쇼의 개념으로 보면 된다. 그냥 단순하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distastefulness라고 하는 tasteful 하면은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this가 붙었으니까 맛이 없겠지. 그래서 이거를 불쾌함이라고도 해석하기도 해. 맛이 없는 거를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어. 뭐가 맛이 없는데? 이 애벌레가 맛이 없다라고 하는 걸 누구에게? 경험이 많은 포식자들에게. 그러니까 번식이 아니라 나를 먹지 마시오라고 하는 뭔가 잡아먹히지 않기 위한 생존을 위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뭔가 좀 이상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처음에 나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러한 소식을 듣고 이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응답을 해줬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이 reply는 답장이 맞아. 여기에 뭐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내용은 없지. 근데 좀 찾아봤더니만 이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도 곤충 연구를 많이 했어. 그래서 그 열대 우림 지역에 가서 곤충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한 놈들이 생긴 거야. 애벌레라고 하는 것을 봤는데 이 사람이 알아낸 바로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 그래서 1896년인가? 요 다윈한테 편지를 보냈대.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다윈이 처음에 그 편지를 받았을 때는 내 생각에는 분명히 앞에 나와 있는 번식인데, 그래서 처음에 잘 안 믿었대. 그런데 주변에 있었던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는 그거를 믿고 여러 가지 발전을 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뒤로 나와. 이쪽에. 이 뒤로. 핵심적인 내용은 곤충이 강렬한 색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번식, 두 번째 생존. 이렇게 나와 있어. 실제로 보면 먹잇감은 are not edible, 먹을 수 없는, 포식자들에게 먹을 수 없는 이 먹잇감들은 predicted, 예상이 돼. 뭐 할 거라고? 이득을 볼 거라고, 이익을 얻을 거라고. 원래 우리가 개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를 얻다라고 해서 뒤에 목적어를 가지는 경향도 있지만 얘가 자동사도 있다. 이득을 얻다. 그래서 자동사로도 쓰여. 그래서 얘가 이익을 볼 것이다. 이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돼. 뭐 하는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는 방법을 통해서 매우 눈에 띄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색을 보여줌으로써 이익을 볼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된다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경험이 있는 이러한 포식자들은
이렇게 눈에 띄고 인식할 만한 색들을 이 먹잇감이 보여주게 되면 그러면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그리고 나서 이후에 피하겠지. 그런 먹잇감을 공격하는 것을 피하겠지. 그러니까 이익을 볼 수 있겠다라고 본 거야. 요 사람은 나중에 발전시켰어. 이 생각을, 생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생각을, 그리고 expanded it, 그 생각을 또 확장시켰어. 다른 경고 신호들로 확장시켰대. 여기에 경고 신호라고 하는 것은 포식자가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라고 하는 생존과 관련된 것들인데, 뭐 예를 들면은 뒤에 나와 있는 소리라던가 냄새와 같은 것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색 말고도 소리와 냄새와 같은 더 많은 경고 신호로서 이 사람이 생각을 조금 발전시켜 나갔어. 그리고 coined. coin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용어를 만들어내다라는 의미야. 그래서 뒤에 term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어. 그 용어가 뒤에 나와 있는 요 단어고, 이 단어 외울 필요는 없다. 경계색이라고 해서 밑에 나와 있을 거야. 이거는 뭘 하기 위한 거였냐면 이 현상을 설명하고 기술하기 위해서 요 단어를 만들어냈대. 이 단어는 어디에서 왔나 봤더니만 그리스어에서 왔네. 의미는 away, 떨어져서 라는 것과 신호라고 하는 요 두 개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해. 16강에 나와 있는 거는 요 정도가 좀 되고 뒤에 없죠? 자, 문법적인 것들을 좀 체크해 볼게. 우선 여기 표시는 안 했는데 pray라고 하는 것은 요게 단어의 형태로 보게 되면 단수지. 근데 다 or 이렇게 썼다. 먹잇감이라고 하는 것을 집단으로 보는 거야. 요거. 그래서 얘는 집합명사처럼 쓰여. people 같이 집합명사로. 그러면 pray가 나오면 무조건 복수냐? 그건 아니야. 먹이가 한 마리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a prey 이런 걸 써. 그럴 때는 이제 단수로 보면 되는 거고, 여기는 일반적으로 대표적으로 쓰인 거기 때문에 여기를 복수 형태로 이렇게 쓴 거야. 그래서 여기다 어를 안 쓴 거야 지금. 자, 앞쪽에 문법적인 거는 따로 없었나? 여기 하나 나와 있는 거. 전치사 관계대명사는 기본 원칙은 똑같겠지만 그래도 나올 때마다 조금 조심을 해야 되니까 이러한 구조가 나오면 뒤에가 완전한 문장. 그래서 compete이라는 요 단어를 기준으로 보면 얘는 자동사야. 경쟁하다라고 하는 거. 그럼 주어만 있다면 큰 무리가 없겠지? 주어 있으니까 뒤쪽은 부연 설명이 되면서 완전한 문장이 됐네. 그래서 전치사 관계대명사 괜찮고 그 과정에 의해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라는 것. 그래서 뒤에는 원래는 뭐 by the process 이런 것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나머지는 다 괜찮은 것 같네. 뒤쪽 6번 갑시다. 얘가 좀 어려워. 요거 설명이 한 20분이 넘을 거야. 이 설명, 요 지문이 나도 좀 어려워서 이런저런 강의도 좀 찾아보고 다른 선생님들이 강의한 것도 나도 좀 참고를 하거든. 없어. 설명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해석만 하고 넘어가더라고. 이거 준비하는데 한 달이란다. 하루 정도 걸린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책 제목부터 굉장히 좀 어려운데, 논리적 진술에 대한 검증이라고 하지. 원래 이 책의 제목은 이렇게 나와 있다. 관계를 연구한 거야. 문학과 과학 사이의 관계를 연구했어. 어떤 관점에서. 이 두 단어가 조금 어렵거든. 이거 외울 필요는 없다. 해석학적인 존재론이라는 관점에서 철학이 들어가. 이 내용이. 그래서 이 질문에 철학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서 좀 어려워. 우리가 문학이라는 것과 과학을 보면 과학은 절대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거야. 하지만 문학은 그렇지 않지. 문학은 약간 비유적인 표현도 있고, 그리고 뭔가 우리가 이 언어적인 측면에서 허용해 주는 것도 가끔 있지. 뭐 의인화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개의 성격을 보면 사실은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야. 그래서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야. 근데 그거를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한번 본다라고 해. 조금 어렵다, 이건. 이거 설명을 다 해준다. 그래서 우선은 요 나와 있는 해석적인 어떤 해석학적인 존재론을 잠깐 언급을 할 건데, 아니 책 제목에 나와 있는 거를 왜 설명할 거냐면 요거를 좀 들으면 요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해가 조금 더 돼. 얘부터 잠깐 본다, 이건. 좀 많이 어렵다라고 싶으면 내가 설명하는 걸 한번 쭉 들어보면 돼. 해석학적인 존재론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언어와 세계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철학적인 접근법. 아직도 잘 모르겠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있지.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밤이 되면 어둡고 그리고 하늘에서 어두워지면 비가 내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들이야. 근데 이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의해서 매개가 된다라고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 거야? 여기에 뭔가 여기에 칠판이 있어. 그럼 내가 이 칠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눈으로 보고 가만히 있으면 이해하는 게 아니야. 언어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언어로 표현이 돼야지만 내가 이걸 이해한다고 봐. 이 철학에서는 자, 그리고 우리가 사물에 부여하는 의미는 그것이 가진 본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해석 과정을 통해서 구성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해석 과정이 사실 조금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원래 이 해석학적 존재론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대.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사람은 여기서 존재하고 있어. 칠판이 여기 존재하고 있어.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거는 우리의 이 머릿속에서 해석, 언어를 통해서 뭔가 해석을 하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것들이야. 철학적인 좀 내용이다. 그래서 해석학적 존재론이라고 하는 거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뭔가를 해석 과정을 통해서만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 조금만 더 볼게.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학적 존재론은 해석과 그 역할을 중요시합니다. 해석이 중요해. 그럼 해석을 하려면 언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언어가 중요해. 현실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문화 및 역사의 관점에서 항상 해석되고 있어. 어떤 모습이 있으면 그 모습이 좋은지 나쁜지 항상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어. 언어를 통해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현실은 존재하지 않아. 그게 그 자체로서 존재가 되는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돼. 해석 과정을 통해서. 그래야지만 그건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해석학적 존재론은 존재와 해석의 복잡한 관계를 탐구하는 철학적인 분야이며 철학, 신학, 문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됩니다. 라고 해서 말들이 어렵긴 하겠지만 핵심적인 것만 어떤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존재할 어떤 가치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언어로 표현을 해줘야 돼. 해석을 해야만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그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요 비슷한 거 나온다. 요 질문에 이제 표시합시다. 설명이 왜 오래 걸리는지 알겠지? 굉장히 많은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 기존에 내가 설명했던 것들을 배경시처럼 많이 알고 있으면 이제 문장에서 쓰여지는 단어들이 왜 그런지를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다.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해도 무슨 말이냐면 얘가 고대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 우선 해석 먼저 할게. 상당한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accorded. accord가 원래는 일치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주다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어.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거의 맨 마지막 쯤에 나와. 주어졌대. 어디에? 언어에. 언어를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얘기지. 누구에 의해서? 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누군데? 일하는 사람들. 어디에서 일하는데? 과학적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과학적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객관적인 게 중요한 거고 자료가 중요하고 데이터가 중요하거든. 근데 이 사람들은 언어가 중요하다고 여겼대.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으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었던 언어를 통해서 해석을 해야지만 이게 존재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팽배했던 시기였던 거야. 이게 언제? 고대와 중세라고 하는 것에. 그럼 요 다음 단계도 있겠지. 우리는 지금 이게 아니지. 우리는 실험이나 객관적인 것을 통해서만 어떤 것이 존재한다라고 알 수 있는 것들이야. 그러면 요 시대에는 이랬는데 그럼 이거는 아주 굉장히 오래된 과거인 것 같고 요 다음 시대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면
11강에 3번이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근대라는 말 들어봤지? 근대 시대라고 하는 것이 보통 17세기 정도로 대충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면 크게 시대를 이렇게 나누는 거야. 고대, 중세, 근대야.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온다. 그래서 처음에 언급하는 이 내용들은 고대와 중세 시대에서 생각했던 모습들을 보여줄 거고, 그럼 이 내용이 여기서 머물리지 않고 그 다음에 현대적이고 근대적인 모습을 설명을 해줄 거야. 그게 뒤에 나와. 전에 내가 얘기했던 그거를 좀 생각을 좀 해주면 돼. 우리가 그 근대과학이란 말을 쓸 때 그때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근대과학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의 사고의 습관이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걸로 바뀌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런 거를 가르쳤다. 여기 나와 있었지.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어떤 논리적인 거를 보는 게 아니었던 거야. 사실은. 뒤로 가볼게. 뭐뭐에 따라서 고대의 형이상학적인 세계관에 따라서,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는 밑에 이제 주석이 좀 달려 있을 거고, 형이상학이다라고 하는 것도 좀 이따 설명해 줄 거야. 여기에 따라서 it was believed, 뒤의 내용이 믿어졌습니다. 즉 사람들은 뒤의 내용이라고 믿었대.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만 the structure, 구조, 뭐의 구조, 현실의 구조, 또 뭐의 구조, of thought, 사고라고 하는 것의 구조, 이것이 뒤에 were 뭐였냐면 so, 매우 closely, 긴밀하게 ally라고 하는 건 원래는 동맹을 맺다지. 동맹을 맺는 거는 서로 이제 관계를 맺는 거니까 여기는 관련이 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뭐 이렇게 보면 돼.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서 so that, 그래서 they were interchangeable 이라고 하는, 그것들이 서로 교환될 수 있었어. 바뀔 수 있었어. 자, 여기서 조금 어려워. 우선은 큰 틀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 가지고 있는 모습, 구조와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는 사고의 구조가 굉장하게 긴밀하게 너무나 가까이 관련이 되어 있었대. 이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야. 사고의 구조를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현실적인 모습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의 존재를 인정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실제로 존재하느냐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사고의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 해석이 이루어졌으면 얘는 reality,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를 서로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야. 뒤에 나와 있는 내용.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형이상학적 세계관은 뭐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메타라고 하는 요 단어는 뛰어넘는 거야. 메타는 항상. 그래서 메타인지라고 하면은 우리가 뭔가를 인지하는 거에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 이게 메타라고 해. 그럼 여기서는 physical이라고 하는 신체적이고 실제적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거지. 물질적인 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거는 물질적인 모습이 없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지. 얘는 피지컬이야. 여기서 메타로 가게 되면 정신, 영혼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된다. 그럼 여기서 보는 거는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에 대해서 좀 보겠다는 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두겠다는 거야. 그런 세계관에서 바라보니까 thought라고 하는 얘가 이제 뭐다라고 하는 것이 좀 나올 수 있어. 아직까지는 좀 감이 안 잡히지. 자,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거 잠깐 좀 볼게. 형이상학적 세계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피지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건데 현실 이상의 세계나 실제하지 않는 세계, 실제로 없어. 눈으로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건 아니야. 이러한 세계를 믿는 철학적 세계관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존재론이라고도 본다는 거야. 눈에 없지만 사실은 이건 존재한다고 봐. 사랑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지. 하지만 존재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형이상학적 세계관에서 보는 거야, 이게. 현실 이상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고 있고 이것이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예를 들면은 유적지나 신화와 같은 것들은 현실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형이상학적인 의미. 그러니까 이걸 물질적으로 보지 않고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얘네는 분명히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고, 조금 예를 한번 더 들어보면 인간이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종교적 믿음이나 철학적인 사상에서 주로 발견되게 되는데,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 천국과 지옥과 같은 형이상학적인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어. 하지만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 이건 물리적인 걸 뛰어넘는 거지. 이것은 증거나 경험으로 입증할 수 없고 믿음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세계관에서만 알 수 있는 것들이야. 형이상학적인 세계관은 그러면 항상 뭔가 대단하고 큰 것만 보느냐, 공식적인 철학적 입장만 보느냐, 그거 아니고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운이 좋아서 나빴어, 운명, 이런 것도 다 형이상학적인 철학관인 거야, 세계관. 그래서 우주의 힘과 같은 것들이 형이상학적인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겠다는 거. 다시 들어갑시다. 이런. 그럼 형이상학적인 이 형이상학적인 세계관에서 여기에서 바라봤을 때는 사실 현실적인 구조라고 하는 이 우리 주변에 있는 현실은 사실 물리적인 거야. 이건 물리적인 건데 뒤에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고의 어떤 과정이라던가 사고의 구조는 눈에 안 보이지. 그럼 얘를 바라볼 수 있는 기본 틀은 형이상학적인 세계관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랬을 때에는 두 가지가 사실은 같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에서 보는 게 아니라. 뒤로 가볼게. 그러면 논리적인 진술이다라는 게 있어. 논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앞뒤 내용이 딱딱 맞으면서 어떤 사고의 과정이 잘 이루어진 그런 논리적인 진술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어떤 문제인 건 맞지. 생각에 관련, 사고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 언어에 관한 문제이기도 해.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봤을 때에는 논리적인 진술이 있어. 논리적인 진술을 했다는 얘기는 머릿속에서 이미 해석을 거쳤다는 얘기지. 그러면 뭔가에 대해서 내가 논리적인 설명을 했다는 얘기는 그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가치가 된 거야. 존재론적인 형이상학적인 세계관에서. 그래서 논리적인 진술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냐면 현실에 대해서 진술한 것에 대한 진실적인 모습이 되는 거야. 이게 좀 어렵다 이건. 언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사고를 할 거고 그 사고를 통해서 해석을 하게 되고 그 해석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실제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야. 존재한다고 보는 거야 그냥. 천국이라고 하는 거 눈에 안 보여도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서 설명이 들어가면 그 천국이 존재하는 거야. 그 존재의 가치. 그러면 논리적인 진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뭔가를 진술했을 때 그 자체가 현실에 대한 사실적인 진술이 이미 되어버렸다는 거야. 이건 계속 가본다 한번. 이건 아까 설명했던 거고 표시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자의 입장이랑 똑같이 갈 수는 없겠지만 존재론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언어가 중요하고 해석이 중요하고 그렇게 나온 결과물은 reality, 현실이 되는 거야. 현실이. 근데 이 reality가 현실이라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 실존이라는 의미도 있다. 원래 reality라고 하는 게. 자, 뭐뭐이기 때문에 그런 진술, 그런 논리적인 진술이 뒤에 사실적인 것이 되었기 때문에 happen to라고 하는 것은 happen to 동사원형 뭐뭐하게 되다 정도 의미야. 논리적인 진술이 있어. 그거는 이미 논리적인 진술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결과물이 바로 사실적인 것이 된 거야. 형이상학적이고 존재론적인 그러한 가치관에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적인 진술이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게 필요 없어. 실험적인 검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 우리가 뭔가를 봤을 때 이게 그런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 검증을 해야 돼. 실험을 통해서.
정말 물리적인 우리 자연 세계에서 존재하는 것들이 정말 그런가 아닌가는 실험을 통해서 해봐야지만 결과가 나오는데 이미 얘는 이 논리적인 진술이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사실적인 현실의 모습이다라고 했으니까 굳이 검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하지만 이제 시대가 좀 바뀌어. 아까 뭐였냐면 고대와 중세 시대였지. 이제 시대가 바뀐다. Modern times, 현대에 it was realized라고 하는 이 modern times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전에 그 modern science라고 했을 때 근대과학이라고 했었지 이걸 근대로 봐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굳이 근대와 현대를 구분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현대시대에 이렇게 붙을게. 현대시대에는 it was realized 여기에 it은 가주어고 뒤에 나와 있는 that이 진주어다. 뒤에 있는 내용이 인정되고 그리고 realize 뭔가 깨닫게 되어진 거야. 인정되었어.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뒤에 내용이 인정된 거야. 그럼 앞쪽의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을 이제 하겠지.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만 신뢰, 믿음. 뭐에 대한 신뢰와 믿음? 일치에 대한 믿음. 그럼 뭐와 뭐 사이의 일치? 현실과 사고 사이의 일치. 생각 자체가 현실인 거야.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야. 두 가지는 똑같은 거야. 라고 믿었는데 이 믿음이 was based. 뒤에 거에 기반을 두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야. 그럼 뭐에 기반을 두고 있었는데 기반을 두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요거 때문이라는 거야. 요 뒤에 원인이 된 거야. 우리가 두 가지를 서로 일치한다라고 믿었던 거는 뒤에 것 때문이구나. 뭐 때문이냐면 grossly exaggerated notion이라고 하는 굉장히 크게 과장된 개념 때문이었구나. 그럼 뭐에 대한 개념? scope of human reason이라고 하는 인간의 이성의 그 범위에 대한 너무 과장된 개념 때문이었구나. 인간의 이성은 그냥 이성으로 끝나야 되는데 이성이라고 하는 걸 너무 확장시켜서 그 이성이 사고를 하고 생각하는 해석 과정을 통해서 현실이 된다라는 것까지 너무 길게 본 거야. 너무 크게. 이것 때문에 지금 했었구나. 그러면 이렇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걸 이제 알았겠지. 이 사람들은. 그래서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해서 discover 발견하고 알아내기 위해서 whether a logical statement 논리적인 진술. 원래 논리적인 진술은 중세와 그리고 고대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냥 실제로 존재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했어. logical language라고 하는 논리적인 언어인 이 논리적인 진술이 was really true. 정말로 사실인가 아닌가? 즉 현실과 일치하는 건가 아닌가?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이 실험적인 검증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는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럼 얘가 정말 맞나? 사실인가 아닌가? 이런 걸 알아내려면 뭔가 방법이 하나 있어야겠네. 그래서 이 스테이트먼트라는 진술이 검증을 받았어야만 돼. 뒤에 뭐에 대항해서 경험적인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검증을 받았어야만 돼. 실험이라고 하는 것 안에 실험에서 이 실험 경험적인 현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얘네를 기준으로 검증을 받았어야 된다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대의 변화가 쭉 있었던 거야. 뒤에 조금 더 남았어. 뒤에 내용도 조금 어려운 게 있어.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된 것 같아. 이제 다 해결되고 뭐 사람들의 이제 잘못된 생각들도 좀 고쳐진 것 같고 the emphasis 그럼 이제 강조를 한 거잖아. 뭘 강조한 거야? 뒤에 나와 있었던 physical experiment라고 하는 물리적인 실험에 대한 강조가 이제 생겼지. 물리적인 실험이라는 걸 해야 돼. 아니 이 강조는 characteristic 특징이야. 뒤에 현대과학의 특징이야. 우리가 현대과학에서도 물리적인 실험을 해야지만 그게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이 판단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후에 또다시 it was realized.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또 인정되고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깨닫게 된 거야. 어떤 내용을?
심지어 이러한 방법조차도, 그럼 이 방법이 뭔데? 이 물리적인 실험이다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실험을 통해서 입증하려고 검증하려고 하는 이 방법조차도 과대평가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뭐를? 중요성, 사고의 중요성을. 이 문장이 조금 이상하네? 분명히 사고라고 하는 것에 대한 너무 중요한 거를 보고 사고라고 하는 것 자체를 너무 과대평가해서 현실적인 거랑 똑같다라고 봤기 때문에 야, 이거 아니네? 그래서 실험을 하자, 이제 검증을 하자라고 했어. 검증했잖아. 그러면은 뒤에 나와 있었던 이 thinking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덜 가져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오히려 이 중요성을 또 강조한 거래.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우리가 실험이라고 하는 걸 할 때 실험을 그냥 하진 않지. 처음에 뭘 하냐면 가설을 세우지. 또는 이론이라고 하는 걸 먼저 전제로 깔고 가지. 그러니까 가설이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실험을 하겠지? 그런데 실험을 또 그냥 마구잡이로 하지 않잖아. 처음에 이거 했다가 그 다음에 이거 했다가 내 마음대로 막 하지 않지. 정해진 순서가 있지. 논리적인 순서들. 그러니까 이 실험이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과정들을 보면 얘도 논리적인 순서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야. 그럼 이 논리적인 순서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사고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가설이나 이론이라는 것도 사고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그냥 수단일 뿐인 거야. 이 실험을 왜 하는데? 이 가설이 옳은지 그른지 지금 증명하기 위한 거야. 그럼 뭐가 중요한 거야? 얘가 중요한 거야, 지금. 얘가 옳고 그른 거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험을 하는 것 자체는 참 좋은 방식이긴 한데 실험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사고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중요하다라고 보여주는 역설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좀 어렵지, 이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예 from the outset, 처음부터, 아주 처음부터 그냥 아예 처음부터 연구라고 하는 것이 should be directed, 지시를 받아야 돼. 누구에 의해서? 실험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주 처음부터 실험이 연구를 뭔가 끌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야. 요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은 우선 해설하고 부연 설명 좀 해줄게. 비록 that experimental action이라고 하는 그 실험에 관련된 행위가 다른 어떤 행동과 마찬가지로 필요하긴 하겠지. 뭐가 필요하냐면 도움이 필요하겠지. 논리적인 사고에 도움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실험할 때 막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요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A라는 실험군, B라는 뭐 대조군 뭐 이런 것들 만들 거 아니야. 그럼 그러한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실험이 이 연구라고 하는 것을 끌고 가고 실험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 사고, thought, 논리적인 사고나 thinking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아예 무시되어야 된다는 건 아니야. 중요성이 실험에 더 많이 가야 된다는 거야. 중요성과 초점이 실험에 더 많이 부여되어져야 된다는 거지. 사고가 여기서 부정적인 거야. 이건 아니야. 그건 아니다. 이건 절대.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쨌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뭔가 이 실험이다라고 하는 거, 절대적인 어떤 실험이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들이야. 얘가. 그래서 현대에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있다라고 한 거였고 중세와 고대에서는 언어적인 것이 그 언어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좀 중요했던 거는 존재론적 가치, 그 철학적인 어떤 사상 이런 것들 때문이다라고 보면 돼. 좀 많이 어려워 이건. 너희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때 내가 설명하는 거를 듣고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직접 또 읽어보면서 해석하면서 쭉 보다 보면 새롭게 깨우치는 게 있을 거다. 여러 번 읽어봐야 돼. 이 부분. 나도 이런 것들 준비하다 보면 철학 나오면 벌써부터 보기 싫어 그냥. 나도 싫어. 뭐 무슨 존재론, 뭐 유물론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렵거든.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자, 여기부터 뒤에부터 잠깐 볼게. 문법적인 거. It was realized that 이라고 하는 것은 가주어, 진주어의 형태로 이런 것들을 왜 체크하냐면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이 완전하게 구성이 되는데 왜 여기에 접속사가 필요할까? 왜냐하면
원래는 주어 자리에 있는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사적인 역할을 만들기 위해서 접속사가 필요한 거고 또 하나는 앞에 비동사 빠뜨리지 않도록 좀 조심하고 여기 뒤에가 목적어가 아니니까 비동사 PP 형태 그리고 뒤에 앞에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였고 자, 여기 잠깐 보면 이 물리적인 실험이다라고 하는 것의 강조는 현대과학의 중요한 특성입니다라고 하는 부분 이거를 근대로 보느냐 아니면 현대로 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너무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 이 부분은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현재형을 썼고 여기 과거형을 이렇게 써버렸잖아 그러니까 앞쪽에 중세를 지나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고 17세기 정도 되면서 근대과학이 발달하고 그러면 객관적인 실험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생겼어. 그러니까 그때가 과거의 모습이라면 여기 modern science라고 하는 것을 근대과학이라고 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냥 예전에 과학적인 모습이 조금 아니었던 것과 과학적인 모습이었던 거를 좀 구분 짓는 거다 정도까지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한글로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리고 여기에 be subjected to라고 하는 여기를 잠깐 좀 보려고. 우리가 subject라고 하는 요 표현도 있어. be subject to도 있고 be subjected to도 있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냐면 둘 다 명사야. to가 다 전치사거든. to가 다 전치사고 그럼 be subject to라고 하는 것은 뭐뭐 받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이나 취약성 같은 어떤 상태만 나타내는 거야 이건 상태 그 밑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be subjected to라고 하는 거는 약간 수동의 의미가 좀 들어가 이게 뭔가 변화나 동작의 의미가 좀 들어가는 거야 민준아 좀 나갔다 와 그래서 얘는 실제적인 노출이나 경험이라고 하는 건데 예문을 좀 보면 알 수 있다. 위에서 보면 I'm subject to headache라고 해서 뒤에 내가 충분한 잠을 자지 않으면 나는 두통이라고 하는 것에 이 두통을 가질 가능성이 있고 두통에 취약해 라고 하는 거야. 실제로 겪은 건 아니야.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은 동물이 뒤쪽에 잔인한 실험을 당했어 이거는 그래서 보통 이런 표현에서 쓰게 되면 뭐뭐 당하다 뭐뭐 봤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해 그래서 실험실에서 동물이 잔인한 실험을 당했어 라는 거고 얘는 실제로 벌어진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만 보여준 거야 이게 좀 달라 그럼 우리가 지금 나와 있었던 요 지문에서 그럼 여기에다가 be subject를 쓰면 안 될까? 이건 안 돼. 여기에 내용은 실험적인 검증을 받고 실제로 당하는 그러한 동작이나 변화의 모습을 좀 나타내야 되는 거지 상태만 보여주는 건 아니거든. 지금 나와 있는 게. 그래서 여기다가 ed를 꼭 붙여야 된다. 이건 그래서 문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be subjected to라고 하는 것. 그렇게 보면은 될 것 같아. 남아있는 문법은 없었지. 다 됐고 여기는 so that 이라고 하는 거 연결시켜 줬었고 매우 뭐뭐해서 뭐뭐하다 라는 것까지 16강은 이렇게 마무리를